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무조건 현금 쌓아라. 미국이 관세 폭탄과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나 AI5 거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제 침체를 넘어서 경제 파탄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주식, 부동산, 채권, 달러 4대 거품이 미국을 호황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극적인 세계 경제 위기를 얻어맞게 될 것이라고 주요 기관들이 일침합니다. 당장 한국은 달러와 관세, 첨단 산업의 위기에 빠져들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험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비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무조건 현금 써라. 정말 미국이요. 지금 겉으로는 아주 호황기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위험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일부 기관들이 아주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썩어가고 있는 모양을 지도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인플레이션 유탄을 맞을 라이브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트럼프 관세에 불안한 미국 기업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세게 안 때릴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 중국을 몰아내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한테 잡아 먹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히고도 남아요.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관세를 때려서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자, 물가지수 미국 10월달 소비자 물가가요, 이거 떨어지기는커녕 0.2% 올랐어요. 그래서 2.6%입니다. 세상이 계속 잘 내려가다가 이제 물론 트럼프의 이슈도 있었지만 상승, 거기에다가 생산자 물가도 0.2% 나란히 상승하고 있어요. 당분간 물가는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제동이 될 수 있죠. 그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도 돼요. 자,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인상할 경우 고객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문제는 중국에는 60%, 그렇죠. 사실상 중국을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60%. 와, 어마어마하네요. 기타 다른 나라는 이제 10%를 더해서 대략 한 20%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지금 예측하기로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0.5에서 1% 상승한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수순인데 금리 폭탄, 벌써 금리 보세요. 트럼프 컴백, 연준이 4달 인상 대신에 동결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무조건 다음 달 인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동결. 왜?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25년 기준금리 이것도요. 자, 원래 3.0까지 내년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하도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4.0으로 슬그머니 기준금리를 4.0으로 상향시키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 늪에 빠지면 지금 허구적인 성장이거든요. 그 허구적인 성장이 붕괴돼 버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심각하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2013년 3%, 3.5까지 갔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보세요. 아주 급전직하고 있죠. 2.4까지. 그러다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가 지금 10월 달에 올라왔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좀 내리막길을 조금씩 걷는 것 같더니 또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둘 다 0.2포인트씩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죠. 이거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요. 잘못했다가는. 자, 트럼프 충격 선언. 중국이 기술을 탈취하건다. 경제 침략. 아예 그냥 침략이란 단어.
기술 탈취, 아예 선전포고했어요. 트럼프는 이미.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 이제 무너뜨리겠다 이거죠.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를 부과, 한마디로 무역 금지하겠다. 니네 나라하고는 무역 안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너희들은 지금 부동산 또는 자체 내수도 되지 않는 그 경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쫄딱 망해라 이거 아닙니까? 중국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 아예 이거는 중단시켜버린다. 이것은요, 중국을 정상국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미국, 중국 투자 금지. 자, 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아주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중국이 살아날 수가 없죠.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방 국가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기술력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중국을 제어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 금지 자체를 함으로써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버리겠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한테도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최대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일 수 있어요. 왜? 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경쟁자가 아니라 중국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자, 미국 보호무역, 미국 보호관세 정책 10에서 20% 추가 관세, 해외 주둔 방위비 10배 증액. 와, 어마어마합니다. 10배. 반대하면 철수시키겠다.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10배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핵 만들겠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 제재를 가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IMF로 직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핵이 참 미국의 승인하에 은근슬쩍 만들어야지 미국과 대들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난다고요. 근데 이 트럼프는 또 탐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화로서 통할 수도 있어요. FM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미 흑자국 위주로 무역 관세, FTA 개정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는 자기 나라를 통해서 흑자를 거두는 나라를 타겟으로 지금 FTA까지 개정하면서 관세를 때리겠다. 코인도 장려,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코인과 암호 지지 입장이죠. 국가 단위 비트코인 비축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할 정도면 얼마나 코인 사랑이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미국 경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조업 지수 4개월 연속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4개월 연속 위축. 순 일자리 수치, 실업률도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금 주식 뛰고 뭔가 회사가, 기업들의 가치가 커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이네 뭐네 미국에 몰려있는 모든 거품들이 상승하고 있으니 미국이 최고인 줄 알고 다들. 생산 수익성 여기 나오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AI5 그런 회사들을 제외해버리면 사상 최저예요. 사상 최저.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하고 AI5 물론 이게 핵심이긴 한데 이것으로 어떻게 미국이 경제가 지탱돼요? 그러면 얘들 위주로 성장을 했는데 얘들을 뺀다면 미국은 지금 파탄 지경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난리입니다. 난리. 비금융 성장률, 특히 미국은 금융이 성장률이 세요. 금융과 비금융을 왜 구분하냐면 비금융, 특히 제조업 이게 살아나야 돼요. 금융은 허구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가뜩이나 달러 기축통화 그거의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20년간 멈춘 상태예요. 비금융 빼버리면. 즉 제조업이 발전을 별로 못했습니다. 소형기업 수익은 42%나 수익이 없어요. 일부 대기업들의 이 성장으로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유명한 허구적 이익, 마르크스 허구적 이익, 부채 플러스 금융 성장, 지금 비다고 금융으로 성장한 나라가 미국이다. 정말로
뛰어야 할 것들이 뛴 게 아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니까 실제로는 최악의 경기 침체. 왜냐? 여기 보세요. 자본주의 생산 부분의 평균 수익성. 어우, 쭉 내려가네요.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이 호황인 줄 알았더니 그 아까 거품 많은 것들 빼버리면 걔들도 거품이 너무 심해요.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AI5 회사들, 미국 비금융 기업 부분의 전체 시장 성장률 거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 2000년부터 지금 제로 근처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떨어졌다 하긴 하지만 멈춘 상태죠. 미국은 돈을 만드는 것 외에 제조업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중국한테 잠식당하고 있죠. 미국 소형기업의 40%가 수익을 못 낸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42%. 여기 보세요. 이익 증가 상당 부분은 마르크스가 말한 허구적 이윤, 이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허구적 이윤, 이게 빨간색 보이시죠? 이만큼 이렇게 올랐는데도 빨간색만큼 이건 허구적 이윤. 실질적으로 이만큼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이 중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국 경제 당연히 초비상이죠. IMF 금융위기 이어 또 다른 경제 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관세 폭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대미 흑자국, 우리나라도 대미 흑자국인데 타깃이 돼서 20에서 25% 관세. 더군다나 FTA 개정 압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핵심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보겠죠. 국방 부담도 있습니다. 한국 머니머신이나 와 우리나라 돈 많은 나라래요. 방위비 10배 100억 달러를 때리겠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압박, 이거 실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핵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아예 치명적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돼요. 아무튼 국방 부담은 현실화 됐어요. 자산 불안, 킹달러. 지금 벌써 1400 돌파이고 상당히 지금 위기입니다. 아니 주가가 미국이 신고가를 찍는 상황에서 달러가 1400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1500대 상단도 열어놨어요. 위기죠 완전히. 미국 주가 폭등했지만 한국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 자산이 급락하고 있어요. 뭔가 막 터질 것 같은 폭풍 전야. 결국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자, 경제위기 떼돈 벌 기회. 뭐 가지고 있는 걸 굳이 팔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막 억지로 뭔가를 사지 마세요. 좀 기다려 보자고요. 상황을. 결국은 우상향. 부자는 위기를 지킨다.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경제위기 터지면 떼돈 법니다. 부동산 수익 볼까요? 서울 경기 이거 볼 것도 없이 5억이 20억까지 거의 4배까지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왠 줄 아세요? 반토막 나면 그걸 내가 갭 투자, 적은 돈으로 투자하게 되잖아요. 갭이니까. 그러면 또 얘가 회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뛰죠. 금액이. 회복만 하겠습니까? 신고가 찍겠지. 다음에 올라갈 때. 서울 3기 신도시 유망지역 분양도 아마 미분양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벌어요. 5억이 14. 지방 같은 경우는 5억이 10억. 주식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 삼성이 살아난다는 조건. 저는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결국은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초 기반이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억이 결국 10에서 15억까지 벌어주는, 특히 경제위기까지 터지면 더 벌겠죠. 코스피 펀드도 5억이 10에서 15억. ETF 인버스 레버리지 역시 10에서 15억까지 벌 수 있는, 주식으로도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가상화폐 지금 많이 올랐는데 역시 폭락하겠죠. 거의 가상화폐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고 5억이 10에서 20억. 불안전한 암호화폐. 근데 가상화폐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우량 암호화폐 빼고는 이거 미지수입니다. 사면 안 돼요. 이상한 암호화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달러금. 달러금은 원래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금융위기 터지면 5억이 7억으로 확 뛰겠죠. 그 다음에 금에 투자하신 분들 또 5억이 역시 7억 많이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뛰겠죠. 원자재 경제위기 역시 5억이 7억 정도. 원자재도 같이 뛰니까요. 이처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는 달러금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거는 위기가 왔을 때, 특히 미국이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자, 여기 미국 파산, 자산 거품, 미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의 투자. 왜 자꾸 금이 올라갈까요? 왜 자꾸 비트코인, 요즘은 이제 추첨하긴 하지만 올라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자산 거품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허구적 지금 성장을 한 거야. 주식 거품, 채권 거품, 부동산 거품. 미국 연방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연방정부, 상업용 부동산, 공실도 많고 지방은행은 지금 위기예요. 미국도. 안전자산만 뛰고 있죠. 거꾸로 말하면 금, 원자재 이런 것들. 결국 미국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값 뛰는 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CDS 프리미엄. 이게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 때 여기였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여기 보세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훨씬 많이 올라왔죠. 코로나 때는 여기 바닥이었는데. 자, 미국 국가부채 보세요. 부채는 또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예상. 어떻게 35조. 와, 어마어마하죠. 35조 달러. 이번에 집값 전망. 이제 이 전망이 전문가마다 좀씩 달라요. 집 안 사요. 정부 대출 규제 효과? 지금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집값 급락. 제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할게요. 집값 급락. 대출이 중단됐어요. 완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상승 부담. 23년, 24년에 뛰었거든요. 경제 침체. 아니, 코스피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집값만 뛸까? 무슨 얘기하느냐? 재차 상승한다. 상승이 지금 축소됐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락세 아닌 상승세. 지방은 마이너스고 수도권은 상승세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대출금지는 원상복귀 될 것이고 결국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테니까 집값 뛴다. 재차 상승. 즉 집은 팔면 안 되고 올겨울에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매매 전략. 결국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좀 주춤할 때 상황을 보면서 금매 판단해가지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잡고, 투자자는요 상급지 중심으로 무조건 철저하게 상급지입니다. 갈아타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계속 빠져버린다면 지켜봐야겠지만 올 겨울에 잠깐 주춤한다면 그 조정장에 내 것 재빨리 팔고 갈아타는. 만약 여기서 올해 또 뛰면은요 한 2, 3년 더 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2, 3년간 금리 인하, 단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자, 트럼프 관세 열렸네. 인플레이션 치고 올라가네요.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불안은 전 세계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현금을 확보하면 또다시 최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